며칠 전 미국의 최대 잡지사 중 하나인 포춘에서는 한국 문화가 작은 지역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대해 극찬하는 기사를 대서특필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자 일본인들조차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오히려 한국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먼저 해당 기사를 쓴 미국 기자는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처음으로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그동안 아시아 관객들이 대부분이었던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서양 문화까지 정복해버린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찾아낸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발전의 답은 신기술과 보편적인 주제의 결합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문화는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전세계 관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한국인들의 뛰어난 연출과 예술성이 더해져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이처럼 열광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또한 2021년에 한국 문화가 세계를 장악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 문화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언론이 분석한 한류 문화의 처음 시작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였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서태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술성이 뛰어난 한국 대중들은 한국의 전통 발라드와 랩이나 락과 같은 미국의 대중문화를 혼합하여 만든 그들의 노래를 열광했고, 그것이 K-팝의 시작이라는 주장이었죠. 그 후 수많은 비평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고 불과 10년 만에 보이그룹 H.O.T는 중국 콘서트를 매진시켰고, K-팝의 여왕이라 불리는 보아는 일본 오리콘 음악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류의 인기는 음악에서 그치지 않고 로맨틱 드라마 겨울연가 등이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류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계기라는 게 미국 기자의 한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처음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을 때도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한류에 대해 크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크게 부정적이지도 않았지만 아무래도 대중문화가 열악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총체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신이 분석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류가 미국과 유럽 시장까지 장악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한국인들이 전통적인 언론 매체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한 발 빠르게 아티스트와 배우들이 여러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팬층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BTS라는 세계적인 그룹 역시 이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 언론은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가 이만큼 성장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한국의 예술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은 엔터 산업과 한국 사회가 다른 선진국의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여 자신들의 문화로 만들었는지도 확인하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문화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단순히 시대를 잘 타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선진 문화를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로 탈바꿈함과 더불어 뛰어난 예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 해당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이 일본 언론에도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반응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어떻게 주장하든 한국을 무시하고 비난만 할 것 같았던 일본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콘텐츠를 축켜 세우며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를 읽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우수한 감독, 각본가는 일본을 버리고 한국, 중국에 가는 것이 좋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 있어도 제작 환경이 해마다 열악해져 가기에 회생 불가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좋은 작품이라면 모두 보고 있으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컨텐츠는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 일본엔 한류에 대항하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 특히 일본의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과 비교하면 차마 볼 수 없는 한심한 작품들 뿐이다라며 현실을 직시하는 자잘의 반응을 보여줄 뿐이었죠. 실제로 일본엔 한국의 명작들을 리메이크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유명 매체 리얼 사운드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한국 콘텐츠를 리메이크해 출시할 작품들이 줄지어 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한국의 명작을 리메이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이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일례로 한국의 명작인 건축학개론을 예로 들며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건축학개론을 일본판으로 리메이크했지만 사실상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는데, 작품의 제대로 된 해석은커녕 주인공의 옷이나 배경 등
한국이 아닌 일본풍에만 집중해 오히려 작품으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일본인들조차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네티즌들 역시 해당 기사를 읽고 한국과 일본의 작품을 비교하며 일본의 영화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한국의 배우들 레벨 수준 자체가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단역조차 뛰어나다. 스폰서 비리나 인맥을 이용한 연예인들만 고용하는 일본 엔터계는 절대 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관해서 일본은 한국에 처참하게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들을 보여주며 일본인들 스스로가 한국과의 격차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문화업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투자 회사들은 작품성보단 적당히 돈만 내면 되는 작품들을 뽑아낼 뿐이고 가수나 배우들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만 있죠. 그리고 그런 허접한 일본 문화계의 모습에 익숙해진 일본인들이 영상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집에서도 쉽게 한국의 뛰어난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굳이 일본의 작품들을 볼 바에야 수준 높은 한국의 컨텐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경제나 다른 산업 분야까지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지금의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들이 한국의 선진적인 기술력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이 극찬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서 유행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다. 이젠 후회와 질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 한국의 선진 엔터 산업을 배워와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컨텐츠는 극성 매니아들이나 챙겨보는 소외된 컨텐츠로 남겠지요. 한국 작품의 리메이크를 제발 그만둬. 한국과 일본은 사회적인 배경도 전혀 다르고 일본의 연출이나 배우의 연기력도 한국보다 수준이 너무 낮아. 일본 리메이크작은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어. 최근에 그녀는 예뻤다, 보이스 등 한국의 작품들이 리메이크 됐습니다만 한국의 원작과 비교하면 연기력이 부족해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압도적인 예산 차이가 보여 슬퍼졌습니다.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다면 오리지널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불가능해 보인다. 흥행을 위해 대도 않는 아이돌들을 대거 투입해 돈만 생각하는 수준 낮은 발상을 이제는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리메이크를 잘해도 원작보다 재미있기 힘든데 일본의 리메이크 작품들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아니라 전문 배우들의 연기력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요. 한국의 원작을 일본이 리메이크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굳이 다른 나라의 명작들을 가져와서 망작으로 만드는 짓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 드라마의 훌륭함을 일본 리메이크 따위로 재현할 수는 없다. 한국의 원작보다 재미있게 마무리된다면 좋지만 지금 일본의 여건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야. 한국의 배우는 키도 크고 대부분 역할에 맞는 자연스러운 얼굴의 배우들로 작품이 이루어지지만 일본에서 리메이크하면 애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어리고 귀여운 느낌의 아이돌 배우들이 튀어나와 작품을 싸구려로 만듭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산업은 시장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 한국의 시장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일본의 시장은 여전히 내수용으로 그치고 있어.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란 말이야. 한국 배우들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아역 시절부터 경험을 탄탄하게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연기를 해도 하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기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것 같네요. 이상으로 미국 언론이 보도한 한국 문화 극찬에 대한 일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